안녕하세요. 실천학과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반도의 지질 명소, 다양한 지형 구조들을 다시 한번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성암 지형 중에서 화산암 지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거든요. 화산암 지형들은 중생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관입된 마그마들, 특히나 이제 지표 밖으로 분출된 용암체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을 우리가 이제 화산암 지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산이나 혹은 화산섬들, 혹은 용암대지, 혹은 용암동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화산암 지형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공통점에 해당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화성암 지형들 중에 지하 깊은 곳에서 관입되어 굳어진 암석들로 이루어진 지형인 심성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성암 지형들은요, 과거에 땅속에 관입되었던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 굳어진 암석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려암, 섬노암, 그리고 화강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형들이 이런 암석들이요, 지표 밖으로 융기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그런 지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설악산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우리가 설악산 하면은 이제 뭐 울산바위랄지 아니면 공룡능선이랄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 관광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땅속에서 굳어진 화강암이 현재 지표 밖으로 융기되어서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요, 중생대 시절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금 현재 지표 밖으로 융기되어 밖으로 나와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들이거든요. 자, 사진 보시면은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과 이쪽에 있는 사진, 대표적으로 울산바위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 설악산에 가보면은요, 이런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형들은 모두 다 과거에는 땅 속에 있었던 지형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들이 지금 현재로는 지표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윗부분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이 지형 구조들이 그대로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이 심성암 지형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지형은 바로 북한산과 불암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과 불암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등산 코스이기도 한데요. 자, 이 설악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동그란 형태의 암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북한산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도 과거에 중생대 시절에 관입되었던 화강암이 지금 현재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중생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설악산이나 북한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생대 때 지하 깊은 곳에서 관입되었던 화강암이 밖으로 융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좀 보면은 이 사진에 지금 현재 그 암석이 지금 현재 가로로 틈이 생겨서 깎여 나가 있는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판상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화산암 지형에서 살펴봤었던 주상절리랑은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암석의 틈이 생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과거에 지하 깊은 곳에 굳어진 화강암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요, 지금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구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위쪽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죠. 위쪽 부분이 깎여 나가고요. 이제 다양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단층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의 습곡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위쪽 부분이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암석에게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석이 팽창되면서 위쪽으로 솟구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위로 솟구쳐서 과거에 땅속에 있던 화강암들이 지표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인해서 지표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전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틈이 생긴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표면이 있고 과거에 마그마와 같은 것들이 관입되다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윗부분이 깎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윗부분이 이렇게 깎여 나가면은 이때 암석들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솟구치면서 이제 융기가 되게 될 텐데요. 이 융기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위쪽에서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드니까 암석이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로로 이렇게 이제 틈이 생기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판상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 중에서 세로로 틈이 생기고요. 그 틈에 물이 스며들면서 물의 동결작용에 의해서 더욱더 틈을 벌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세로의 육각 기둥 모양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압력 감소로 인해서 암석의 가로로 틈이 생겨 있는 그런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암 지형들은 모두 다 주상절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심성암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판상절리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앞서 봤었던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은 경우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판상절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봤었던 요 북한산 같은 이런 암봉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판상절리 같은 이런 전리가 발생을 하면서 그 윗부분이 깎여서 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동그란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암석이 깨져 나가면서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암석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박리작용 또는 박리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암석의 이 모습이 동그란 형태의 돔형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서 설악산과 마찬가지로 북한산과 불암산은 모두 다 중생대 지형 구조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성암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었던 화산암 지형들은 공통점으로 모두 신생대 때 지형이라는 거, 신생대 지형. 그리고 또 하나 전리가 발생한다면은 주상전리가 발달한다라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 구조입니다. 중생대. 우리 화성암 계열들은 우리나라에서 중생대 이후부터 지형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었죠. 이때 화산암은 신생대, 그리고 심성암은 중생대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대표적인 지형 구조들이고요. 또 하나 전리가 나타난다. 무슨 전리? 그렇습니다. 판상전리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상으로 우리가 두 지형 구조의 어떤 시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쉬운 내용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형인 변성암 지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변성암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작용을 거친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열과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성작용은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X축은 온도, Y축은 압력과 깊이를 나타내거든요. 이때 보통 이 암석에게 열과 압력이 가해지려면은 지표면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통은 지하 깊은 곳,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에 의한 뜨거운 열이나 혹은 판의 운동 같은 지각 운동으로 인해서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와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성작용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그리 깊지 않은 곳, 그러니까 압력이 작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작용하는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변성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광역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변성작용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 변성작용은요, 주로 열에 의한 변성작용이에요. 열에 의한 변성작용. 그러니까 어떤 암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주변으로 마그마가 관입된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변성암들을 우리가 접촉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층 구조에 여러 암석들이 쌓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석회암 혹은 뭐 셰일 같은 거, 이런 식의 기존의 암석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암석들이 존재하는 이 지층에 마그마가 관입되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마그마가 들어오면서 굳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열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아요. 요 부분들이 변성작용을 받을 텐데,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암 같은 경우에는 접촉 변성작용을 받아서 규암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리암 같은 구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홈펠스라고 하는 암석 같은 것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보통 암석 중에 홈펠스 조직 하면은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암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셰일 같은 것들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그냥 홈펠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촉 변성 작용은 압력보다는 주로 열에 의한 변성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광역 변성 작용은 열뿐만이 아니라 압력까지 동시에 가해지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성작용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열뿐만이 아니라 압력까지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고요. 정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나 혹은 조룡운동 같은 것들,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또 판과 판, 그러니까 지각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들에서만 지금 현재 광역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변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광역, 굉장히 넓은 구역에 걸쳐서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는 그런 변성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열에 의한 변성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셰일 같은 경우가 앞서 홈펠스 조직 같은 이런 구조로 바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셰일이라고 하는 저 진흙으로 구성된 암석들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또 다른 암석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셰일이 열과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열과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암석의 종류가 계속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암이랄지 천매암 같은 이런 암석들로 바뀌다가요. 특히나 편암이나 혹은 편마암 같은 이런 암석 종류까지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는 이 변성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암석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화성암 계열들 중에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 굳어진 암석인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 세립질 암석이라고 불렀었죠. 뭐 상대적으로 지금 지하 깊은 곳에 굳어진 심성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자 크기가 커서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했다. 그러면은 기존 암석들보다는 입자의 크기가 좀 더 커지면서 얘네들이 어떤 조직 자체도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입자 크기가 좀 더 커진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특징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암석에 줄무늬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암석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어떤 밝은색 암석에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이 있는 유색 광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좌우에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암석이 찌그러지겠죠. 이런 식으로 암석이 찌그러질 텐데 이 암석이 찌그러지는 과정 중에서 저 유색 광물들도 찌그러질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생기겠죠.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편리 혹은 염리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편리 혹은 염리. 그런데 더욱더 강하게 압력이 가해지면은요, 이때 줄무늬가 더 길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편마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편리라고 하는 것과 편마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염리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앞서 봤었던 셰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편암, 편마암 같은 구조가 됐을 때 염리 구조가 발달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떤 지형에 갔는데 예를 들어 암석에 줄무늬들이 나타나 있다. 그 줄무늬가 편암이나 혹은 판마암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줄무늬다 라고 가정한다면요. 그 지형 구조는 정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런 줄무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받은 지형이구나 라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변성암 지형들은 성칸브리아대에 있는 지형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칸브리아 때 만들어졌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형 구조들이 대부분 편암이나 편마암 같은 경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변성암 지형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성암 지형에 가보면은요. 또 하나 암석들 말고도요. 또 이런 지각의 특징들, 지형 구조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형 구조 중에 습곡이랑 단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암석에게 좌우에서 밀어내는 힘을 받았을 때, 좌우에서 미는 힘을 받았을 때 지층이 휘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습곡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좌우에서 미는 힘을 우리가 이제 횡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횡압력을 받아 땅이 휘어졌어요. 이랬을 때 아래쪽으로 휘어진 부분을 우리가 향사, 그리고 위쪽으로 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배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지표면에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향사랑 배사를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 있는 지층 구조가 아래쪽으로 휘었느냐 위쪽으로 휘었느냐로 가지고 우리가 각각 향사와 배사를 구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변성암 만들어지려면은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동안에 지층 자체가 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변성암 지형들에서는 대표적으로 습곡 같은 이런 지지 구조도 상당히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습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단층인데요. 단층은 땅이 끊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앞서 습곡 같은 경우에는 땅이 휘어지는 경우인데 이때 이 단층 같은 경우에는 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땅에 금이 간다고요.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선들, 이렇게 끊어져 있는 선들을 우리가 이제 단층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층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지층이 있겠죠? 이랬을 때 보통 머리가 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상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머리 크죠? 그만큼이니까요. 얘는 머리가 좀 작죠? 상대적으로. 자, 단층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더 쉽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층에 좌우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면은 이때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좌우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층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좌우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면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단층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좌우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했다. 아까 미는 힘 뭐라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횡압력이라고 불렀었죠. 횡압력이 가해지면은 이때 머리가 큰 상반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손을 밀어보시면 돼요. 자, 밀었을 때 상반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구조는 앞서 정단층과 반대다 해서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습곡과 단층, 좌우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나 좌우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습곡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단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단층은 좌우에서 잡아당겨지는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판의 경계 중에서 주로 발산 경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습곡이나 역단층 같은 경우에 좌우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죠.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암석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층 구조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이후에 실제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들 어느 변성암 지형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지리산입니다. 우리 아까 그 화성암들 지형들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들 이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화산암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들 설악산이나 아니면은 한라산이나 아니면 뭐 울릉도, 독도 다 화산섬이죠. 그리고 백두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성암 지형들이 또 우리가 많이 찾는 관광지에 해당하는 산들이었어요. 설악산이나 북한산이나 불암산이나 그리고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화산암 지형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리산도 우리가 많이 찾는 그런 지형 중에 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리산은 변성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변성암 지형들에다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그 지형 구조에 또 다른 어떤 퇴적물들이 쌓이거나 혹은 마그마가 관입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암, 특히 편암이나 혹은 편마암 같은 이런 암석들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지리산의 봉우리 부분, 정상 부분들은요 도리어 이제 중생대 때 관입되었던 화강암 같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랜 시간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암석들에 의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다른 지각 변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성캄브리아대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대에 또 화강암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리산. 이 지리산도 대표적인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암 지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인천 앞바다에 가보면은요 섬들 많죠. 그 섬들 많은 섬들 중에 옹진군 대이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옹진군 대이작도는요 변성암 지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섬이에요. 그 이유는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대이작도에 해당하는 그런 섬의 모습인데요. 이 대이작도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오래된 지형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화산암 지형 중에서 이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신생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옹진군 대이작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지형, 바로 성캄브리아대 지형이에요. 아까 지리산도 성캄브리아대였죠. 자, 그것처럼 역시 지금 현재 옹진군 대이작도 가장 오래된 지형이다 보니까 성캄브리아대의 지형 구조입니다. 대이작도가 가장 오래된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암석들 중에서 암석의 나이가 25억 년 이상 되는 그런 암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암석 중에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지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혼성암 구조를 나타낸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대이작도도 변성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성암 같은 것들이 아까 우리 지리산에서 봤었던 편암이나 혹은 편마암 같은 그런 암석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혼성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존에 만들었던 암석들이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에 의해서 녹았다 굳었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화성암의 성질까지 동시에 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화성암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서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암석 같은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암석들을 우리가 이제 혼성암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옹진군 대이작도 하면 무조건 두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오래된 지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혼성암 구조. 미그마타이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혼성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문제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또 전북 군산으로 내려가면은 고군산 군도가 있습니다. 자, 이 고군산 군도에 가면은요, 우리가 또 변성암의 한 종류인 규암. 아까 우리 이 사암 같은 것들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은 규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사암 같은 경우에는 접촉 변성 작용뿐만이 아니라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암으로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규암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 역시 고군산 군도도 성캄브리아대의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습곡 구조가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사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습곡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고군산 군도. 자, 이때 규암으로 되어 있고요. 습곡 구조 발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또다시 인천으로 올라와서 백령도 두무진 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 하면 우리 그 해병대가 있는 장소죠. 자, 뭐 본의 아니게 끌려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해병대는 보통 이제 자의에 의해서 이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백령도에 가면은 바다에 이 절벽으로 서 있는 이런
아주 멋진 지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소를 이제 우리가 두무진 일대라고 하는데 그 두무진 일대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루어진 암석들은 주로 규암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암석들이 존재합니다. 즉 규암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바닷가에 이 파도에 의해서 깎여나간 해식 절벽 같은 것들 그리고 해식 동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요. 지금 이것이 두무진 일대거든요. 바닷가에 이렇게 절벽들이 쫙쫙쫙쫙 서 있는 이런 모습들 보이시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해식 절벽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해식 절벽이나 또는 해식 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저런 식으로 해식절벽이나 해식동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작용을 받아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인천광역시 백령도 두무진 일대는 역시 성칸브리아대 지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 모두 다 지금 현재 성칸브리아대 지형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뭐 사실 백령도에 가면은요 또 콩돌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그 콩돌해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닷가인데요.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해변이 아니라 작은 자갈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파도가 칠 때 그 자갈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갈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꼭 이제 유리구슬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같이 맑은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뭐 연인들끼리 가기에는 좀 괜찮은 장소이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저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콩도레안이라고 하는 장소도 지금 이제 백령도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변성암 지형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변성암 지형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칸브리아대의 지형 구조라는 것이었죠. 기존에 우리 화성암 지형 중에 화산암 신생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그리고 마지막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칸브리아대 지형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퇴적암 지형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퇴적암, 뭔가 입자가 쌓여서 굳어진 암석들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죠. 근데 자, 퇴적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쇠설성 퇴적암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각각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퇴적암 구조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들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들을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들은요, 자갈이 굳어지면 여암, 모래가 굳어지면 사암, 그리고 진흙이 굳어지면 셰일이고요. 예를 들어 화산재 같은 것들이 굳어지면 응해암 같은 이런 암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은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이 되겠습니다. 그 종류들은요, 소금 성분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염들, 그리고 바로 바다 속에서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석회암 계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제 바다 속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을 텐데, 특히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탄산 이온과 지각의 성분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칼슘 이온, 두 이온들이 서로 만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얘네들이 CaCO3,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요, 이렇게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들, 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염 중에서도 물에 녹지 않는 염을 불용성 염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앙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탄산칼슘이 앙금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만들어지면 가라앉거든요. 그 가라앉아서 지각구조, 그러니까 직권에 포함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석회암 같은 이런 탄산염 광물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은 모두 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유기적 퇴적암은요, 생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생물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종류를 보면은 역시 석회암이 나옵니다. 자, 요 석회암, 앞서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해요. 특히나 뭐 조개 껍데기나 혹은 산호, 이런 것들이 역시 탄산염 광물들로 되어 있거든요. 겉껍질이. 그래서 그런 껍질들이 나중에 이제 가루로 바뀌어서 얘네들이 또 쌓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 또 석회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석회암을 화학적 퇴적암이자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느 지형에 석회암 지형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석회암은
화학 반응을 거치든 아니면 생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모두 바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지형이 바다 속에 있었던 지형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암석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석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살았던 양치식물 같은 것들이 땅 속에 매몰되면서 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딱딱한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 같은 경우에도 넓은 의미로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적암의 종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퇴적암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퇴적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 퇴적 지형이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 환경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런 과정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사층리가 되겠는데요. 사층리는 지층 구조에 이렇게 무언가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층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이 지형 구조가 만들어질 당시에요. 무언가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흐른 거거든요. 그 말은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든가 아니면 물이 일정하게 흐른다든가 그런 구조, 그런 근처에서 만일 이런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줄무늬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층리라고 표현하죠. 어디 갔는데 사층리가 보인다. 그 말은 과거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환경, 특히나 사막 같은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막이나 아니면은 물이 잘잘잘잘 흐르던 그런 지형 구조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구조는 점이층리인데요. 점이층리는 그 지층 구조를 살펴봤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들,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 점이층리는 주로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보통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수심이 약 100m 정도 되는 이런 평탄한 지형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경사면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륙사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사면이 끝나서 또 아주 깊은 곳에서 역시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심해저 평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륙붕에 있던 물질들이 아래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흘러내려올 거예요. 쫙 빠르게 흘러내려올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자갈이나 모래, 진흙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주르륵 미끄러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입자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내려올 거냐 이거죠. 당연히 입자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가장 먼저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갈이 제일 먼저 아래쪽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것들이 쌓이겠죠.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쌓이고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는 진흙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이후에 요 구조가 지표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요 점이층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흥 같은 경우에는 지층 구조에 물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결 흔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파도 친 것 같은 이런 물결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연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물가 주변에서 저런 연흔 구조가 잘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건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에 논밭이 비가 안 오면은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갈라져 있는 틈이 지층 구조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건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열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지층 구조가 만들어질 당시가 매우 건조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당시 이 퇴적 구조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 퇴적 구조가 만들어졌을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퇴적 구조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퇴적암 대표적인 지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변산반도 격포리해안 혹은 채석강이나 적벽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변산반도 격포리해안은요, 우리가 보통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퇴적 지형이거든요. 근데 가서 우리가 암석들을 살펴보면은 성카브리아대 변성암도 있고요, 중생대 화강암도 있고요, 그리고 중생대 이후에 이제 우리 퇴적암 구형까지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해식 절벽이나 또는 해식 동굴 같은 것들도 발달하고 습곡이나 단층 구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변산반도 격포리해안인데요. 격포리해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시대의 암석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다양한 지질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쟤네들은 일단 퇴적 지형이지만 다양한 시대의 암석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은 보통 제주도 저 전북에 있는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이나 또는 제주도에 있는 수월봉 이런 장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전북 진안군 마이산 가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귀가 서 있는 모습으로 생긴 두 개의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 그 산을 우리가 이제 마이산이라고 부르죠. 자, 마이산은요 중생대 여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말 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크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산이 모두 다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 그렇습니다. 중생대예요. 이제 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이후부터 다양한 지형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마이산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여감 계열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여감이라고 하는 암석이 자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갈들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오랫동안 풍화 작용을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떨어져 나가는데 얘네들이 움푹움푹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마이산에 가보면은 그 마이산의 그 겉면이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벌집같이 막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 여감 같은 계열들이 풍화작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움푹움푹 떨어져 나간 흔적들이 보이는 구조를 우리가 타포니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이산 중생대 여감으로 되어 있고요. 타포니 구조가 발달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제주도 수월봉이 있습니다. 제주도 언제 만들어진 지형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신생대 지형이죠. 신생대의 화산암 지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지형들은 모두 다 신생대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 이 수월봉 같은 경우에는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응해암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 지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제주도 수월봉에 가서 볼 수 있는 응해암 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두꺼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두꺼운 응해암층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체 90% 정도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바로 이 응해암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이제 응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화산재가 막 쌓이는 과정 중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나 화산집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산탄이나 화산괴 같은 이런 암석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그 화산재가 막 쌓이고 있는데 그런 화산탄 같은 것들이 땅에 펑펑 처박히면서 이런 식의 꼭 포탄 맞은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구조도 이 수월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제주도 수월봉 신생대에 만들어진 그런 대표적인 또 퇴적 구조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적암 지형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경남 고성군 덕명리해안입니다. 고성하면은 강원도 고성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고성은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요 부산 있죠, 부산. 부산 바로 옆에 요 장소가 경남 고성군 덕명리해안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 장소에 가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룡 발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생대 시절의 셰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대규모의 공룡 발자국 또는 공룡 알 화석이 발견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연히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안가에 보면은 이렇게 발자국이 막 찍혀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공룡 발자국이 찍혔다라는 얘기는 공룡이 중생대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룡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지형 구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지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룡이 발자국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당시에 이 지층 자체가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형,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육성층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닷속에서 만들어지면은 해성층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육지 위에서 만들어지면은 또는 호수 같은 데서 만들어지면 육성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덕명리해안에 공룡 발자국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중생대 시절이고 그 지형 구조가 발자국을 찍을 수 있는 환경, 즉 지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육성층 환경이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적암 지형도 살펴봤고요. 퇴적암 지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석회동굴이 있거든요. 자, 석회동굴, 삼척, 영월, 단양 이런 식의 강원도와 충북 쪽을 걸쳐서
존재하는 대규모의 석회암지대에서 주로 발달하는 그런 동굴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화학작용을 거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보통 석회암 CaCO3라고 적었었죠. 석회암이 있는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지하수가 되는 거죠, 지하수가. 그렇게 되면은 이때 탄산칼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CaHCO3, 2, 우리가 탄산수소 칼슘이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질들은 탄산칼슘과 다르게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염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물과 함께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구조가 뻥 뚫리겠죠. 뻥 뚫리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다시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산칼슘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회동굴 구조 내에서 저런 탄산칼슘들이 위에서 굳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종유석, 그리고 아래에서 굳기 시작하면은 석순, 그리고 둘이 만나서 기둥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석주라고 표현하죠. 자,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종유석, 석순, 그리고 그것들이 두 개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석주 같은 이런 구조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화산암 지형 중에 용암동굴이 있었었죠.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쫙 흐르면서 그냥 내부가 뻥 뚫려서 만들어진 그런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지금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녹고 다시 굳고 이런 과정에서 지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석회동굴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서 퇴적암 지형들 웬만해서는 다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는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 구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내용들은요, 어떤 단순 암기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화성암 지형들의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변성암이나 퇴적암 지형에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런 장소들을 이제 좀 외워 나가시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해서 이제 1단원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한반도 부분까지 해가지고 1단원 부분을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 생동하는 지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